안녕하세요. 저는 인적성 검사를 같이 하게 될 이태희 강사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인적성 검사라고 하면요, 되게 뭐 어렵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같이 따라와 주신다면 좀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 파트로는요, 저희가 추리 중에서도 언어 추리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언어 추리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언어 추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휘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겠고요. 그리고 명제 부분과 그리고 논리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겠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에서 어휘 문제는 솔직히 많은 단어를 알게 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거의 많은 고득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명제 부분하고 논리 부분에서 조금 많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좀 중점을 둬서 문제를 보시면서 설명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래도 어휘 추리를 안 할 수는 없겠죠. 네, 어휘 추리를 같이 보실 텐데요. 어휘 추리는요, 크게 저희가 봤을 때 네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겠는데, 처음 유형으로는요, 유의관계가 나왔습니다. 네, 유의관계를 보시면요, 뭐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정독으로 훑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부분만 집어봤을 때요. 네, 두 개 이상의 어휘가 서로 소리를 다르나 의미가 비슷한 경우를 유의관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의미가 비슷한 경우가 유의관계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겠죠. 유의관계를 이루는 단어들은 어느 경우에나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꿔 쓸 수도 있지만 항상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구분 지어줘야 된다는 거, 그 부분만 알고 있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의 차이인데요. 저희가 한국어만, 순수 한국어만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거에 따른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성의 차이인데요. 전문성의 차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내용과 전문의가 부르는 내용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봤을 때 에어컨이라고 일반 사람들은 많이 부르지만 전문가들은 저희가 공기조화기라고 이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얘와 얘 매치가 된다는 부분도 알고 계셔 주시면 조금 더 쉽게 문제들에 다가갈 수 있겠고요. 그 중요한 게요. 지금 봤을 때 내포의 차이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나타내는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경우에 유의관계가 발생한다. 지금 봤을 때 즐겁다와 기쁘다가 나왔는데요. 즐거우면서 저희가 기쁠 수가 있겠죠. 기쁘기 때문에 즐거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얘와 얘는 뜻은 확실히 구분될 수 있지만 저희가 내용상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친구 동무도 같은 내용이겠죠. 네. 그리고 완곡어법이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완곡어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가 조금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유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알고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반의관계입니다. 네, 반의관계 딱 말 그대로 반대인 내용을 저희가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반의관계에서는요. 둘 이상의 단어에서 의미가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경우다. 아, 짝을 이루는구나. 저희가 좋은 것과 나쁜 게 있듯이 저희가 반대인 의미를 갖게 될 거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한 쌍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포인트를 꼭 알고 있어 주셔야 됩니다. 아, 딱 좋고 나쁘다가 정해진 게 아니라 다이어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거에 매치돼서 같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다이어이면 그에 반해 여러 개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만 조금 더 체크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어휘 추리 같은 경우는요. 내용이 거의 단어의 뜻을 파악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아 이런 게 있구나 반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라고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반의어의 종류입니다. 이렇게 상보반의어, 정도반의어, 관계반의어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방향반의어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거의
상보 반의어가 많이 나오는 추세겠죠. 왜냐하면 상보 반의어는 딱 정해집니다. 한쪽 말을 부정하면 다른 쪽 말이 되는 반의어이며 중간 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있다와 없다가 상보적인 반의어이며 있다와 없다 사이에 중간 형태, 가운데 형태가 존재하지 않고요. 지금 흑백 논리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반의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정도 반의어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쪽 말을 부정하면 반드시 다른 쪽 말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를 부정한다고 해서 다른 게 되는 상부 반의어나 반대로 저희가 정도 반의어는 중간항을 갖는 반의어다. 가운데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다. 라는 것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 주시면 좋겠고요. 관계 반의어와 지금 그 뒤에 나오는 방향 반의어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것도 반의어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구나 라고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상하관계입니다. 상하관계, 수직관계겠죠, 맞죠? 수직관계이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적 계층 구조에서 한쪽이 의미상 다른 한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서 포석되는 관계를 말한다. 왜냐하면 수직관계이기 때문에 위에 상위 부서에서 하위 내용을 저희가 포함하고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 정도는 저희가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상하관계를 형성하는 단어들은 상위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다.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하위어에 갈수록 저희가 봤을 때 한정적이고 특별하다라고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부분관계입니다.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오게 되겠는데요. 부분관계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한 단어가 다른 단어의 부분이 되는 관계를 말하며 전체와 부분 관계라고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하 관계랑 부분 관계랑 헷갈릴 수 있지만 상하는 저희가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부분 관계는 서로 조금 포함되는,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교집합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교집합 관계를 저희가 보는 부분 관계다라는 것만 인지해 주시면 쉽게 문제, 저희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구분하는 것보단 문제를 어떻게 의도되어서 저희가 이해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고 숙지하는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문제를 하나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 제시된 단어의 대응 관계를 볼 때 빈칸에 들어가게 될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단어를 보시면요. 손발이라는 단어와 하수인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개의 상관관계에 이어서 저희가 바지저고리와 어울리는 단어를 찾아주라, 그런 문제인데요. 손발과 하수인을 보시면요. 손발은 저희가 봤을 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하수인도 마찬가지로 저희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손발과 하수인은요. 저희가 유의관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비슷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지저고리랑 비슷한 관계, 유의관계가 어떤 게 있을까 보기에서 확인해 보신다면 비협조자, 그리고 불평분자, 의류업자, 무능력자, 비관론자를 봤을 때 그래도 바지저고리랑 어울리거나 유의관계라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4번 무능력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손발과 할 수 있는 유의관계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주신다면 별로 어렵지 않게 답을 찾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네, 다음 내용을 보실 텐데요. 이제 저희가 아까 말했던 명제에 관해서 얘기해 드릴 텐데요. 명제는 저희가 봤을 때 우선 연역추론이라는 게 그냥 이런 거구나, 명제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거겠죠. 저희가 봤을 때 직접추론이 있습니다. 직접추론과 저희가 간접추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직접추론은 수험생분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명제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제하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게 대우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참인 명제가 있었을 때 그의 대우도 당연히 참이고요. 참인 명제가 있으면요. 저희가
참이 명제가 있을 때 그에 따른 대우도 당연히 참이 나오겠고요. 만약에 거짓 명제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에 대한 대우도 당연히 거짓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명제가 어떻게 주어졌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우도 정해지기 때문에요. 꼭 저희가 항상 명제 문제가 나오면 대우인 내용도 같이 나오게 될 거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대우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역도 많이 나오고 이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A면 B라고 하는 명제가 나왔을 때 그의 대우는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이 바뀌면서 저희가 부정이 들어갔으므로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참인 똑같은 명제가 나오게 될 거고요. 역 같은 경우는요. 역이라는 게 뜻이 뒤집으란 얘기겠죠.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뒤집어 주세요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B면 A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부정이란 뜻입니다. 부정이기 때문에 A가 아니면 B가 아니다 라는 뜻이 되므로 여기 대우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내용을 보신다면 한국인은 모두 황인종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전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황인종이 아닌 사람은 모두 한국인이다 라는 저희가 결론이 하나 나왔죠. 그 또 다른 결론은 그러므로 황인종 중에는 한국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인이 저희가 봤을 때 황인종보다는 좀 더 작은 범위겠죠. 그러므로 황인종 안에는 한국인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명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해 주시고 중요한 포인트는요. 대우를 얼마큼 잘 찾냐 그런 포인트로 잡고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접 추론입니다. 네, 간접 추론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단 논법이겠죠. 네, 3단 논법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봤을 때 모든 곤충은 다리가 6이다 라는 저희가 대전제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개미는 곤충이다 라고 하는 소전제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S와 M이라고 약자, 개미와 곤충을 저희가 문자로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리고 곤충하고 다리가 6개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S는 M이다 그리고 M은 P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저희가 S로 묶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므로 S에서 M으로 가고 P로 가기 때문에 연결이 돼서 S는 최종적으로 P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3단 논법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 논법이 나오면 저희가 내용들이 솔직히 이 정도는 아니죠.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내용들을요. 이렇게 문자로서 정리를 해서 간편하게 보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확실히 3단 논법은 쉽게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3단 논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 내용으로 보신다면 네, 가언 3단 논법 그리고 혼합 가언 3단 논법 그리고 순수 가언 3단 논법이 나오는데 지금 이름까지 디테일하게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3단 논법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오지만 이런 내용들이 뭐냐 라고 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은 그냥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다른 3단 논법이 나오는데요. 선언 3단 논법하고 딜레마 논법이 있는데 이 두 개도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볼 거는 귀납적 추론입니다. 귀납 추론인데요. 귀납 추론 같은 게 제가 봤을 때 명제보다 확실히 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요. 특수 또는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이다라고 했습니다.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대표적인 내용들을 주고요. 저희가 그러면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제와 좀 다르겠죠. 명제는 딱딱딱 떨어짐으로 그에 대한 옳고 그름이 어떻게 보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론이죠. 말 그대로 추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결론이 잘못 나오게 된다면 문제가 상당히 조금 어렵게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요. 귀납 추론이 가장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저 보신다면 귀납 추론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기반으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필연성을 따지기보다는 개연성, 여기가 중요한 거겠죠? 개연성과 중시하게 된다라고 봤습니다. 필연성을 따지기보다는 그 나온 내용들에 관한 개연성과 유관성, 표본성 등을 중시한다는 부분에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연성이란 관찰된 어떤 사실이 같은 조건에서 앞으로도 관찰될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을 말하고, 유관성은 추론에 사용된 자료가 관찰하려는 사실과 관련되어야 하는 것을 일컬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표본성은 추론을 위한 자료의 표본 추출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우선 이론적으로 봤을 때 주어진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 내용을 보시면 히틀러도 사람이고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도 사람이고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엔 저희가 여기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요. 결국 사람은 죽는다라는 큰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겠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내용인 부분에 저희 일반적인 결론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제 문제를 먼저 하나 보실 텐데요. 명제가 참일 때, 다음 명제들이 다 참일 때 항상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재현이가 춤을 추면 서연이나 지훈이가 춤을 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재현이가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P라고 잡겠죠, 저희가. 그리고 서연 이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나를 5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훈이가 춤을 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연을 저희는 Q라고 잡을 거고요. 네, Q라고 잡을 거고요. 그리고 지훈이 같은 경우를 R이다 라고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현이가 춤을 추지 않으면 저희가 나피겠죠. 춤을 추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나피면 종열이라고 하는 새로운 애가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여기를 S다라고 이렇게 잡고요. 종열이가 춤을 추지 않으면 not S겠죠? 않으면 지훈이도 춤을 추지 않는다. 결국 not R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명제를요. 먼저 문자로, 기호로 정리해 주신다면 조금 더 간편하게 나오겠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대우도 확인해 주셔야겠는데요. 대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첫 번째 명제에서 P면 Q 또는 R이라고 했습니다. P면 저희가 Q 또는 R이라고 나왔는데요. 네, R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우 같은 경우는요. 지금 Q와 R에 부정이 돼야 되고요. not Q와 not R인데요. 지금 O와도 역시 반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and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다면 not P가 된다. 라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거고요. 그리고 종현이와 재현이를 봤을 때 저희가 not P가 S가 된다면 not S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P가 된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ot S가 저희가 not R이죠. 그랬을 때 R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S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 주어진 명제 6개는 다 참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어지는 부분을 확인해서 보기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요.
먼저 여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 확실히 빨라지겠죠. 하지만 보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정석적으로 푸는 것도 좋지만 보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굴 먼저 확인을 할까라고 봤을 때 서연이라고 하는 애가 2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종렬이라고 하는 애가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서연, 재연, 종열 셋 중에서 2개인 걸 먼저 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리고 서연을 봤을 때 춤을 추지 않는 경우하고 춤을 춘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긍정과 부정을 둘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희가 봤을 때 종열 먼저 문제를 보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왜냐하면 종렬이가 춤을 추지 않았다면 결국 종렬이가 S였기 때문에 우리가 not S라고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not S이기 때문에 지훈이만 춤을 추었다라고 했는데 지훈이도 춤을 추지 않았기 때문에 3번은 저희가 틀렸다 이렇게 보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번을 마저 봐주신다면 종렬이가 춤을 추지 않았다면 재연이와 서연이는 춤을 추었다. 재연이가 저희가 P였고요. 그리고 서연이가 Q였는데요. 지금 봤을 때 지훈이가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S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R도 아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훈이가 춤을 추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 수 있겠고요.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저희가 춤을 추지 않았다면 P가 됐을 때 Q나 R이 춤을 춰야 되지만 저희가 R이 춤을 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P와 Q가 춤을 춰야겠죠. 왜냐하면 P는 여기서 저희가 이어지는 내용 여기서 봤을 때 아닐 때 S가 아닐 때 P다라는 거는 대우에서 찾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P가 된다면 Q와 또는 R이 돼야 되지만 세 번째에서 R이 아니다라고 말했으므로 P는 Q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므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여기 있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되게 오래 걸렸지만 수험생분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3번과 5번에 대해서 빠르게 저희가 확인한다면 여기서 바로 P가 연결됐기 때문에 Q나 R이 돼야 되지만 R은 아니구나. Q가 춤을 추겠구나. 이렇게 이어주신다면 좀 더 문제가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약국에 희경, 은정, 소미, 정선 4명의 손님이 방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사는 이들로부터 처방전을 받아서 A, B, C, D 4봉지의 약을 조제하였다. 다음 조건이 참일 때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우선 이름이 4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진단을 받은 게 처방전이 총 4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A, B, C, D 이렇게 4개로 구분되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름하고 처방전을 조금 구분지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문한 손님들은 병명이 몸살, 배탈, 치통, 그리고 피부병이라고 나왔는데요. 네, 여기서부터 2번째 줄부터 본격적인 내용이겠죠. 은정이의 약은 B에 해당다고요? B는 은정이구나. 저희가 은정이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은정이는 몸살이나 배탈 환자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몸살과 배탈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는 배탈 환자에 사용되는 약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배탈이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표를 그려 가시면서 좀 지어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네, D는 연고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연고는 피부병에만 사용된다라고 했고요. 그럼 D의 내용이요. 저희가 피부병이다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A와 B 같은 경우는요. 둘 다 배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C가 배탈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남은 게 지금 몸살과 치통인데
지금 B 같은 경우에서는 몸살이 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B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통, 그리고 A 같은 경우가 몸살이다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나서 희경이는 임산부이고 A와 D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약품이 있다. A와 D와 여기는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C에는 저희가 희경이가 존재하겠구나.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미는 몸살 환자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미가 이쪽에 오겠죠.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정선이 네, 이렇게 오게 되겠네요. 지금 주어진 내용을 봤을 때요. 저희가 여기는 병명만 조금 잘 정리한다면 배탈이 아니기 때문에 C가 배탈이 된다라는 포인트만 좀 잘 잡고 간다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 같습니다. 1번, 은정이는 피부병에 걸렸다. 은정이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치통이겠죠. 그리고 정선이는 몸살이 났고 정선이는 몸살이 났고 해당 약은 A다 라고 해서 틀렸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소미는 치통 환자이다. 소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피부병이겠죠. 그리고 희경이는 배탈이 났다 라고 봤는데요. 희경이는 배탈이 났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게 이게 표로 정리해 주는 연습을 꾸준히 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다음 문제를 보실 텐데요. 언어 문제겠죠. 언어 문제. 네, 보시면 제시된 단어의 대응 관계를 볼 때 빈칸에 들어가게 알맞은 거는 뭐냐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꽃이 만개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꽃이 여기 있는 주어가 만개하다 풀어주는 거겠죠. 주술 관계입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써주는 게 가장 맞는 내용이겠죠. 그러므로 수증기가 답답하다, 자욱하다, 승화하다, 을씨년스럽다, 기립하다라고 했는데 수증기가 봤을 때 저희가 보면은 승화하다나 자욱하다가 답일 가능성이 있겠죠. 답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본다면 승화하다보다는 자욱하다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 조금 더 맞겠죠. 그러므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6번 문제를 제가 이제 택한 이유는요. 지금 봤을 때 행성하고 항성을 구분 못 하실 것 같아서 낸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면 다행히 문제고요. 이런 식으로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냐 모르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 있냐 모르냐가 결정되기 때문에요. 이런 내용 같은 경우도 꼭 알고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성이라고 한다는 건요. 저희가 행성은 간단하게 지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항성은요. 간단하게 저희가 태양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항성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이 빛을 낼 수 있는 행성을 항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구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빛을 낼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저희가 봤을 때 항성과 행성을 보면 태양 주위에 있는 행성을 확인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지사는요. 메인 옆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본사가 될 거다라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빈칸이 2개 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 제시된 단어와 동일한 관계가 성립하도록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나열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괄호와 빗자루가 있고요. 찍다와 괄호가 있습니다. 결국엔 여기 내용을 보신다면요. 찍다,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빗자루라고 하는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한 행위를 표현해 달라라는 거겠죠. 그리고 찍을 수 있는 물건이 뭐 있냐라고 저희가 본다면 빗자루를 갖고 치우다, 씹다, 짚다, 쓸다, 들다라고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건 치우다와 쓸다겠죠. 그런데 찍다와 비교해 봤을 때 돋보기로 찍을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유추해 가시면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쓸다와 카메라가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도 저희가 관련 있는 걸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마리는 저희가 봤을 때 새는 단위겠죠? 그리고 포도는 저희가 과일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를 세는 단위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세는 단위를 봤을 때 저희가 포도는 당연히 송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리는 저희가 닭을 세는 단위겠죠. 그러므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2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22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문장을 읽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선 지금 중요한 게 있는데요. 모든 선생님은 공부를 좋아한다. 어떤 학생은 운동을 좋아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되게 보면 쉽습니다. 잘하는 수험생분, 아, 이건 되게 쉽네. 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이라는 뜻은요. 어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이라는 건 다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므로 소수, 한 명만 돼도 되는 어떤이라는 거는 당연히 모든에 들어가 있으므로 모든 선생님은 공부를 좋아한다는 내용은 저희가 어떤 선생님은 공부를 좋아한다 라는 내용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떤 학생이라고 하는 거는 소수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모든 학생은 운동을 좋아한다 라는 내용은 당연히 틀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모든 학생은 공부를 좋아한다 라고 했는데요. 모든 학생의 내용은 어디에도 없죠. 맞죠? 그리고 어떤 학생은 공부를 좋아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3번 보기 같은 경우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내용은 봤을 때 학생은 운동에 관한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내용은 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건강에 이롭습니다. 네. 그리고 4번. 어떤 선생님은 공부를 좋아한다. 지금 첫 번째 모든 선생님은 공부를 좋아한다는 거에 부분적인 내용이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우선 학생은 운동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공부 같은 내용이 나왔다면 무조건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2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답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선생과 공부, 학생과 운동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2번과 5번은 무조건 찍어주시면 안 되겠고 그리고 나서 2번, 3번, 5번이겠네요. 왜냐면 공부가 2개 나왔기 때문에 2번, 3번, 5번은 봐주시면 안 되겠고 1번 아니면 4번 중에서 그래도 답을 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7번 문제인데요. 27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저희 문제가 안 나오긴 했지만 마지막 명제가 참이 되게끔 가운데 있는 내용을 찾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정리하면요. 환율이 하락한다라고 했습니다. 환율이 하락한다를 P, 경쟁력이 떨어진다. 떨어졌다를 저희가 QS라고 할까요? 주어진 내용처럼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감소했다. 수출이 감소했다가 저희가 Q가 나오겠죠. 그리고 GDP가 감소했다라는 걸 R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P에서 S가 나오고 Q에서 R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나온 게 수출이 감소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S가 나왔겠죠. 결국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Q에서 S로 가야 된다면 Q, R 그리고 P, S 순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R은 P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여기 있는 문장을 통해서 맨 마지막 결론이 돌출되겠죠. 그러므로 R이라고 하는 GDP가 감소하면 저희가 봤을 때 환율이 하락한다. GDP가 감소하면 환율이 하락한다 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겠죠? 하지만 지금 봤을 때 여기에 참이라면 not P라고 하는 게 not R도 당연히 참이 돼야겠죠. 그러므로 답은 환율이 상승하면 GDP가 증가한다 라는 내용이 답이 된다라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의 내용과 그에 대한 대우를 꼭 같이 적어주시면서 보기를 확인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네, 30번 문제였는데요. 30번 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를 보시면 명제를 읽고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영어는 우영이보다 수학 성적이 좋다. 영어는 우혁이보다 과학 성적이 좋다. 우혁이는 영어보다 영어 성적이 좋다. 라고 하는 명제를 주고 저희가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답이 바로 5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어진 명제 같은 경우는요. 특정 인물에 대한 내용들이죠. 맞죠? 영어와 우혁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A 봤을 때 수학 성적이 좋은 사람 좀 더 포괄적으로 바뀌었겠죠. 그러면 지금 특수한 경우에서 좀 더 포괄적인 경우가 바뀌었다면 당연히 A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주어진 명제가 수학 성적이 좋은 사람은 모두 과학 성적이 좋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면 저기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지금 그 내용이 반대가 됐겠죠. 그러므로 기억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우혁이는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저희가 언어가 뛰어난 건 아니겠죠. 맞죠?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B도 저희가 알 수 없으므로 답은 바로 5번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네, 35번 마지막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35번 K회사에서 근무하는 귀하는 부하 직원 5명 A서부터 E까지를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직원 5명은 찬성과 반대 중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조건이 모두 참일 때 옳은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이런 식의 명제가 좀 많이 나오면요. 하나를 좀 정해서 그게 저희가 찬성했는지 혹은 반대했는지를 집어넣고 문제를 푸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명제를 보시면 지금 A 또는 D 중 적어도 하나가 반대하면 C는 찬성하고 E는 반대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A와 D에 따라서 저희가 C하고 E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5개 중에서 4개가 한 명제에 있겠죠. 맞죠? 그러므로 이 4개의 내용을 제한 B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저희가 B가 반대하면 A는 찬성하고 D는 반대한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여기 내용에서 B가 만약에 찬성하면 저희가 E가 찬성한다 라고 명제로서 확인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B가 반대한다면 이라고 가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반대한다라고 한다면 A, B가 반대합니다. B가 반대하면 저희가 A는 찬성하고요. D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A는 찬성하고 D는 반대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E가 반대하면 B도 반대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에 대한 B가 찬성하면 E도 찬성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하고는 상관이 없는 명제겠죠. 지금은요. 그리고 첫 번째 명제를 보시면 A 또는 D 중 적어도 하나가 반대하면 A 또는 D 중 적어도 하나가 반대하면 C는 찬성하고 지금 E는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E가 반대하면 저희가 B도 반대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D가 반대하면 C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D가 반대하면 C도 반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부분에서 모순이 나왔죠. 왜냐하면 D가 반대하지만 C가 찬성하기 때문에 모순이 나왔으므로 B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B가 찬성하는 게 맞구나 라고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B가 찬성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E도 찬성하겠죠. 네. 그리고 지금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기 부분을 봤을 때 C는 찬성하고 E는 반대한다라는 거에 대우면 저희가 E가 찬성하고 C가 반대하면 그에 대한 명제 A 또는 D 중 적어도 하나가 반대한다고 했는데요.
적어도 하나가 반대한다는 거는 저희가 A하고 D가 둘 다 찬성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C가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C가 아니게 된다면 저희가 여기 있는 내용의 명제를 다 만족하게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저희가 4번 C는 반대하고 D는 찬성한다 라는 명제가 참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많은 조건이 아닌 임의 하나를 정해놓고요. 그에 따른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